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유로존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기술주의 낙폭이 컸습니다. 다우는 0.38%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재정 위기에 따른 유로화 약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 성추문 등 불확실성이 확산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서민 지원 재원을 만들기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각종 세제 감면책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서민 지원 미천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실물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오른다던 강남 지역의 집값이 최근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강남 불패 신화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국내장 정리하고 오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정리하고 가는 시간 가질 텐데요. 코스피가 사흘째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장중에 5천억 원 이상 현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또 현물 쪽에서도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어제 2100선도 장중에 붕괴가 됐었습니다. 네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사 담았습니까? 네, 일단은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또 많이 크게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고요. 예. 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삼성화재 이런 쪽으로 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면 기관은 어제 정유주랄지 또 화학주들의 좀 강세가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호남석유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LG, 현대차, NC소프트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기존의 주도주, 그렇죠? 현대차, OCI, 기아차,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포스코를 매도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기관은 하나금융지주를 외국인과는 반대적으로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또 두 번째로 그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의 1, 2위의 매수를 외국 기관은 1, 2위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대림산업,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예, 외환은행 인수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하나금융지주가 이틀째 크게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사 담았다는 점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 쪽 살펴보죠. 상승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특징 지역이었던 부분들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먼저 외국인 쪽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을 봤을 때 외국인의 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멜파스, 다음 서울반도체, CGN, CJ오쇼핑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CJ ENM, 네페스, AP시스템, STS 반도체, JNK 히터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 반도체, IT 부품주들이 올라와 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매도 공세가 이어지면서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혼조세를 보였고 506.7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 테마와 그 특징주를 한번 살펴본다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입지가 대전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세종시 관련주인 대주산업, 영부화학 등이 상한가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성생명과학단지 공장 신축 등에 19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서울제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보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도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보였는데요. 유로존 재정 위기가 부각이 됐죠.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지표가 또 부진했었거든요. 예. 일단 유럽 쪽이 계속해서 1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안 요소로 계속 작용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시아 증시 하락, 재정 위기에 따른 유로화 약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 총재의 성추문 등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유럽 증시는 장 초반 약세 출발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이틀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결과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유로존 재정 위기로 인해서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광산주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장 후반 쪽에서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지만은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유럽 3대 지수는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낙폭을 좀 축소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구제금융 논의를 이끌어온 국제통화기금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가 성추문으로 체포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이 가장 큰 악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면 IMF 총재가 그 성범죄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취약국들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조금 칸 총재가 빠질 경우에 추가 재정 지원이라든지 재정 부담 완화라든지 이런 논의가 어려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게 되면 조금 유로가 와해될 수 있다는 그 의견을 좀 피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칸 총재가 빠지게 된다면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안 될 경우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책정이 됐던 유로존에 대한 채무 부담이 책정된 금액인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자금 지원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유로존 경기 같은 게 상당히 지금 현재 회복은 되고 있지만 상당히 아직까지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재정 기금이라든지 재정 부분에 대한 것이 좋지 않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유로존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국가 재정이라든지 그리고 세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로존 지원금을 계속 받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나중에 상환 부담이라든지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로존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유럽 재정기금, EFSF라 그러죠. 그 부분이 될지 아니면은 IMF 자금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로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페인까지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또 앞서 나가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현재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불확실성으로 확대가 되면서 악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존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은 이 정도까지 하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실망스럽게 발표가 되면서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IMF 총재의 성폭행 파문이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강세에 의한 원자재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잠시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로 기술주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금융주 그리고 원자재주가 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미시시피강 범람 우려가 줄어들면서 정유 공장의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가능성이 적어졌던 소식에 유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로 원자재 값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2.28달러, 2.3% 하락한 배럴당 97.37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금값은 20센트 하락한 1490.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은값은 전날 대비 86센트 하락한 34.15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 금융주 그리고 미국 쪽 같은 경우 기술주 그리고 원자재주가 약세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오늘 시장 우리나라 외국인이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정유주 그리고 금융주 IT 업종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봐야 될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이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전일 발표된 제조업지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에 11.9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인 19.7를 대폭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경기 같은 경우 경기는 작년 12월 이후 꾸준히 현재 저조한 수준으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영향으로 구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뉴저지 북부 그리고 코네티켓 남부 같이 미국 동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확인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사업 상태 그리고 기대치 등을 평가하는 경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울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보는 이유는 미국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를 보는 미국 전체 제조업 경기를 판단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표될 ISM 제조업 경기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확인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국 그 제조업 경기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면서 고용 지표 그리고 경기 지표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조금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아시아 증시와 국내 증시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1% 가까이 전후로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일본 증시도 그랬고 중국 증시도 그랬고 모두 다 약세였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본 그리고 중화권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예.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긴축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2849.07로 좀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스 재정 적자 문제와 그리고 중국 내의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인해서 그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 그래서 특히 그 공상은행 등 금융주가 특히나 약세를 좀 보여줬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시장도 지금 3일 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 가까이 좀 밀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골드만삭스가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지금 하향을 했고요. 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가 일본 은행권 등급 강등을 지금 그 경고하고 나선 점이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히나 금융주 위주로 좀 많이 좀 밀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4월 소비자 그 신뢰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점도 일본 증시를 끌어내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장도 만만치 않게 좀 밀렸었죠. 장중 한때는 2100선도 붕괴되는 흐름들이 나와줬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도세가 여전히 그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100억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역시 5,500억 이상의 매도가 추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 그 상위주 그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현대백화점이 6.6%가 넘는 상승을 하면서 내수주들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정유주들이 어떤 정제 마진의 기대감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HMC 투자증권 쪽에서 이 유가 하락에도 정제 마진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들을 내놓으면서 좀 그 정유주들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동국제강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조금 내놓으면서 급락을 보였고요. 포스코에 대해서는 S&P에서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하향을 하면서 또 이런 철강 쪽에서의 그 급락세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국계 이 리포트들은 왜 이러나요? 자기네들 나라 외에는 뭐 아주 그냥 그 먹이저기 폭탄을 돌리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예, 좀 잘못하면 제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시장도 잠깐 보자면 여기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세종시 관련된 부분 해주셨습니다만 세종시 그 테마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그리고 모헨지 등도 강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수입육 유통 관련주들이 1분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예전에 뭐 촛불 집회 했던 부분들도 갑자기 겹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부스타가요 닷새 만에 42.5%의 급등이 나와줬는데 실적 개선 소식에 주가 전망에 크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골드만삭스가 동국제강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하시면서 동국제강이 어제였죠. 어제 뭐 9% 넘게 급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투자 의견 내면서도 또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걸로 투자에 반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뉴스는 그래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지금 시각이 8시 12분입니다. 개장을 한 4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그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들 리포트 내용 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5월 초부터 시작된 조정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조정 과정에서 관철되는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코스피 2070에서 2100선은 아직 매수 권역이라고 판단되므로 매수 관점의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영증권은 5월 초부터 이어진 프로그램 수급으로 인한 지수 조정은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재개할 시점은 경기 모멘텀이 부각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상승 시점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다소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 시장의 기술적 반등 출현 시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코스피 2050선 부근부터는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IT 업종은 추세 확인 후 대응해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채권 금융기관의 상시 평가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이미 대출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2천여 곳의 신용위험 평가를 끝내고 구조조정 대상을 추려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채권 금융기관과 정밀 신용평가 대상 업체와의 구조조정 관련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존재계열 건설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그룹 전반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코스피 2050에서 2100선 사이에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양종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동양종금증권의 의견 정리 부탁드리죠. 네, 따뜻하고 화창한 봄날임에도 최근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난 옵션 만기 이후 3거래일간 벌써 2조 1천억을 순매도하면서 날씨와는 반대로 우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1조 3천억 원이 화학업종과 운송장비 업종에서 매도되고 있는데 이는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비차익 거래를 통한 그 외국계 인덱스 자금의 청산 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특정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면 큰 걱정은 안 하겠지만 수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덱스 청산이라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래 외국인들의 눈에 띄는 매도세를 보자면 2010년 5월과 2011년 1분기를 들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인 경우 한 달 동안 IT 업종과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6조 2천억을 순매도했고 올 1월부터 3월 중반까지는 건설과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4조 9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달러 인덱스의 방향인데요. 2010년 5월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 1분기는 달러 인덱스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미국 경기의 현황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입니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그스라 일컫는 유럽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외국인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올 1분기 경우에는 미국 QE2와 양적 완화 지속이라는 정책적 이슈에 의해 달러 가치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던 반면에 중국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로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올 1분기의 경우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에 의한 자금 이탈이기보다는 신흥지역의 매크로 펀더멘털에 대한 회의가 자금 이탈의 주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경우는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2010년 5월과 비슷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QE2 이후 미국이 공급하던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최근 하락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소재들이 글로벌 증시 전반의 안전자산 선호도를 높이며 달러 인덱스 반등을 수반한 외국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외국인 매도가 더불어 그 비차익 거래 매도 물량이 4거래일째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차익 실현 물량 출회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며 굳이 비관적인 해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과거 사례에 비춰본다면 아직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과 포지션 축소에 가까운 상황으로 보이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되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는 재차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글로벌 증시의 시선이 악재들에 지금 고정되어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 당분간은 외국인 매도와 함께 조정 국면이 어느 정도는 연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코스피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를 잘 체크해보자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동양종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 이어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IT 업종 쪽으로 반등 시기를 꾀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마저도 종합주가지수가 밀리면서 시원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투자 손자병법에서 이 부분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종의 반등 과연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업종 전반적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과연 우리 증시의 조정의 신호일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지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주실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대표님. 네. 일단 코스피 2120선이 깨진 상황에서 지수 밴드 하단을 2070까지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예.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제 또 뭐 일단 2120포인트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장중에 무너졌었거든요. 예. 그리고 장 막판에 올려놨던 것이 일단은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깨고 내려가면서 2100포인트를 지지를 하고 있지만 또 장중에는 한번 무너진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부분들은 2070포인트가 딱 2070이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2080포인트 정도가 일단 일시적으로 깨지면서 1070포인트 대 안으로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일단은 어떤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 위한 어떤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접근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는 보여지지만 다만 이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매매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이전 시장에 그러니까 2월달 시장 같은 경우 밀릴 때는 지금 상황과 아주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그렇다 할 반등 없이 더 크게 밀리는 흐름들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닥을 조금 더 다지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현재로서 그 글로벌 대외악재가 상당히 그 짙게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만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준비된 그 화면을 보시자고 하면은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고 그 외국인들의 매매에 따라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코스피 흐름이고요. 위에가 지금 외국인의 매수 이제 흐름인데요. 예. 이 외국인들의 흐름에 따라서 그 매매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 흐름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단은 최소한 그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도세가 일단 주춤하는 흐름이 나와줄 때까지는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 대다수의 부분에서 외국인 매도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옵션 만기일인 12일 정도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여타 국가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의 매도가 강한 것 같고 또한 그 낙폭도 조금 더 큰 것 같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이 코스피가 주요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이 일본 지진 이후로 가장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0%가 넘는 거의 11% 가까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에서 이제 높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도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을 낙폭에 따른 부분, 그러니까 그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업종별 그 매매 동향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외국인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세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에서 겨우 매수를 하는 부분이 보험 쪽과 섬유, 의복 쪽입니다. 어제 뭐 나름대로 뭐 한섬이랄지 LG 패션이랄지 이런 쪽도 상당히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좋았습니다만 그쪽에 대한 시가 총액 자체가 워낙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지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운수장비랄지 화학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철강 쪽도 큰 폭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대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던 IT 쪽, 그러니까 전기전자 쪽도 외국인들은 지금 크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꼭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관입니다. 그나마 지금 어제 시장에서 조금 화학주들 그리고 에너지 쪽이 좀 강세를 그나마 나타내주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매수 부분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비교했을 때 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강세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한 이 이제 뭐 하나금융 관련돼서 부분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기관 쪽에서 지금 많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 쪽이랄지 또 건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행 쪽에 지금 그 어떤 금리 동결로 인해서 조금 밀리는 부분들도 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건설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같이 밀리고 있죠. 또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철강주가 밀린다면 운수창고 쪽이 좀 올라야 되는데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뭔가를 받쳐줄 만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그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좀 그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단기적인 부분에서 낙폭에 따른 단기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하시는 전략도 좋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오히려 코스닥 쪽 그리고 중소형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조금 그런 관련된 화면을 보여드렸었고요. 오늘도 조금 관련된 화면을 조금 보자면요. 이 양시장 좀 봤을 때 거래대금 추이입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꼬꾸라지고 있는 게 코스피고요. 반대로 치켜 올라가고 있는 게 코스닥입니다. 그런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조금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 오히려 현금 비중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중요한 겁니다. 적은 비중에서 코스닥 쪽에서 지금 뭐 테마주들도 지금 돌기 시작하죠. 자, 그런 부분들에 맞춰놓고 적은 비중에서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보수적인 관점이시고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 어떻게 전략 짜주시겠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똑같습니다. 저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지수 포인트에 좀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뭐 2,100을 깨든 말든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말자.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 지수 밴드 하단에 2,115포인트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상승 파동 이어갈 때 조정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정폭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이하부터는 그런 지수 대응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상승 파동 속에서 뭐 단기적 차익 실현성 매물이 아니고 대외 변수 그리고 미국 경기 동향이 된 부분이 대외 변수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대외 변수에 주목을 하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100포인트, 2,080포인트 이런 부분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먼저 주목하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먼저 유럽 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쪽을 본다면은 그리스 문제가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유로존 그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유로존의 추가 그 지원책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리스 쪽에서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한 거기에 대한 매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또 다르게 EU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IMF 그리고 유로존 재정 기금이 아닌 IMF와 그리고 유럽
유럽연합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악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시사하는 부분이 틀리고 의견 내용 서로 원하는 자금 지원 방안이 틀리기 때문에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유 자산 그리스 국유 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유럽 쪽에서는 담보로 제공하기를 현재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 자체 그리고 EU 쪽에서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나온다면은 조금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제조업 지표 같은 부분이 조금 그리고 제조업 지표가 좀 안 좋았죠. 그리고 기술주가 안 좋았는데 이런 두 부분이 미국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부분이 지금 회복세에 대한 부분이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지표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주택 지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주택 경기의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기 선행 지수.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이제 경기 회복세가 지금 꺾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세가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을 돼야지 조금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 변수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3일 동안 지금 외국인들이 2조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 변수 부분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대외 변수 부분들이 조금은 빠르면 내일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 포인트가 방금 김성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소극적으로 일시적인 하루 정도 반등으로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 문제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라든지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아까 전에 글로벌 이슈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IT, 금융, 정유주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가 컸는데 지금은 마찬가지 그와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는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오일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S-오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4만 원의 가격대 회복이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IT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주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IT 업종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악재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금융주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런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비 관련주 특히나 음식료해서 관련 업종들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오리온 그리고 CJ제일제당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원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 반짝 반등, 유가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반짝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삼성물산, AP시스템, 그리고 Y솔, 동양기전 등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투신의 수급이 최근에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11만 5천 원의 가격 회복을 한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물산은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요.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조금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수급을 봤을 때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Y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단기 조정으로 판단이 되면서 추세는 다시 한번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 기금의 수급도 긍정적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60일선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면서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권이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괜찮을 자리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죠. 김성현 대표님. 관망하자고 하셨는데 종목 하나 선정해 오셨네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또 미리 좀 약속을 드렸고, 예.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종목을 안 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은 계속해서 꺾일 것으로 봤고, 이번 주에 와서나 테마주들도 돌고 또 중소형주들이 조금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 주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네페스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국내 유일 반도체 범핑 업체이기도 하고요. 2분기부터 어떤 전방 산업의 턴어라운드에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네페스
PTE, 그러니까 자회사의 어떤 이렇게 홍콩에서 지금 자회사가 있는데 이 12인치의 WLP 사업이 지금 한국 본사 쪽에서도 그 어떤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이 주요 그 성장 요인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주요 패키징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기술적으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조정을 좀 받았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5월달 들어서 다시 바닥을 좀 되돌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바닥권에서도 벌써 쓰리 바닥이죠. 쓰리 바닥을 이제 얇게 이렇게 딱딱딱 만들어내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 저항으로 존재하고 있는 추세대를 일단은 벗겨냈다라는 부분들 강하게 벗겨냈죠. 그렇죠? 양봉으로 만들어냈고 60일 이동평균선도 같이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깐 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나름대로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동시호가 상황에서 좀 한 2% 넘게 좀 뜨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쫓아가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 또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매수 비중 높이시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비중 적게 쫓아가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2만 원 정도 부근 왔을 때 매수를 하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1,500원으로 짧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절가는 역시 500원만 딱 잡아가지고 19,500원이 깨지면 손절하자. 그래서 항상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 현금을 다시 또 들고 있는 부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천환 대표 오늘의 관심 종목 네패스였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GS 홈쇼핑입니다. 예. 지금 그 소비 관련 업종, 즉 내수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TV 쇼핑,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홈쇼핑 업체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 좀 기대 이상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2분기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 추세는 크게 봤을 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GS 그 동양기전 같은 경우도 60일선의 지지력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GS 홈쇼핑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60일선의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4% 반등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 크게 문제될 부분이었고 그 전날 같은 경우에 60일선 위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바닥 지지력을 확인하는 신호가 아닌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종목은 60일선 지지력을 확인하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4만 6천원에서 14만 7천원 이 사이에서 한번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0일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한 번씩 트랩을 형성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탈한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시지 마시고 이탈하고 난 뒤에 60일선 저항 받는 자리인 13만 5천 원을 이탈 시 매도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16만 원에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주봉 차트하고 월봉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 차트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과 유럽 증시 정리를 했고요. 어제 마감됐던 아시아와 국내 증시까지 정리를 하고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김성환 대표님은 오늘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자, 계좌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바닥이야 하다 보면은 그게요. 또 바닥 밑에 지하가 있고요. 지하 밑에 지하 1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도 자료화면 보셨지만은 이머징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차익 시장 매물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매도세가 멈춘다거나 매수세로 돌아서는 것들을 확인한 이후에 일단은 그때서야 좀 바닥 따지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자, 이게 진짜 바닥이구나 좀 탄탄하게 뛰어본 다음에 좀 바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하시죠.
보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대변수가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시장보다 종목에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종목 같은 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변수 그리고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난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의 감 3부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5시 59분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